떨어져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근데 최강록이 누구죠? 네, 그 씨앗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인턴 등판 코이카 연수사업실 인턴즈 에이터링입니다. 지금부터 코이카 연수사업실 모니터링 인턴 궁금증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DA 자격증 다 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사랑 토익, 그 다음에 ODA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데 ODA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는 절대 아니고요. 개발 협력을 잘 모르는데 이번에 한번 알고 싶다 이런 분이시면 배경 지식 쌓기 겸 해서 한번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험 일정이 정말 적어요. 1년에 거의 딱 2번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ODA 코이카 교육원 사이트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ODA 자격증은 없고 한국사 커말 자격증이랑 토익 스피킹이 있어요. ODA 자격증이 없어도 자격증 가산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일단 영어 성적으로 일단 가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제2외국어를 2개를 할 수 있는데 그 언어들이 아쉽게도 가점 대상의 언어들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제2외국어 성적에 가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역 관련 자격증이 2개가 있어서 제 지원 동기를 면접 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그 지역 공부방 6개월 이상 봉사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가점을 주더라고요. 저는 제2외국어인 러시아어 자격증을 제출했었는데 가산점이 10점이었거든요. 근데 들어오고 보니까 저만 제2외국어 가산점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자소서 천자 어떻게 채웠나요? 저는 특히 직무 기술서에 적혀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사실 어딜 가나 해당 분야 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은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직무 기술서를 열심히 분석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개의 소제목을 정해서 천자를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교육의 힘, 2번은 ODA 프로젝트 기획 경험, 3번은 행정과 콘텐츠 제작 역량으로 나눠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작성했던 것 같아요. 사실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조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 항목에 제일 힘을 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제목은 안 적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 동기랑 경험을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썼었고 경험에서 얻었던 거 그다음에 그 얻은 거를 인턴 경험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를 2번째 문단에 썼었던 것 같고요. 사실 지원 동기를 적을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유니프렌즈 그다음에 모의 유엔 참가했던 거를 2번째 문단에 좀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국내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한 4년 정도 했어서 그 활동을 언급하면서 개발 협력에 대한 관심사를 좀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인턴이 하는 업무를 좀 깊게 분석을 해보고 그에 맞는 핵심 역량을 2개 정도 뽑아서 적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를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경험 그리고 아세안 국가 청년들과 각국의 정책을 제안한 활동이나 NGO 단체에서 매니저 활동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실행했던 경험 같은 것들을 녹여서 관련 역량을 어필했던 것 같아요. 영어 원어민 수준으로 해야 하나요? 면접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영어 면접이 가장 준비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역량을 요구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면 물론 좋겠지만 질문을 이해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팁을 좀 드릴 수 있다면 연수 사업에 대한 내 생각 같은 거 위주의 영어 질문을 많이 준비를 해보시길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 면접은 사실 문장을 전체를 외우면 오히려 막 외운다고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서 그냥 어려운 단어만 골라서 외우자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볼 때 박찬호식, 최강록식 답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저는 말이 다소 많은 편이어서 면접관님께서 말을 중간에 자르기도 하셨었어요. 심지어 면접 피드백도 전후 설명이 길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질문에 대한 요지를 잘 파악하여 2갈식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갈등 해결의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뭐뭐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한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에 실제로 박찬호가 계셨어서 면접관님이 실제로 면접 도중에 말을 짧게 하라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최강록처럼 근데 최강록이 누구죠? 저는 침착한 최강록 씨처럼 짧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면접을 볼 때마다 긴장하는 편이어서 말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침착하게 말할수록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침착한 최강록 씨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찔한 면접 질문이 있나요?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면접 질문 중에서 연수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한테 한마디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게 씨앗이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 씨앗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다 말하고 나서야 이제 한 달 내내 굉장히 길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질문들이 너무 아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면접 준비 기본에 충실하게 열심히 해야 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험과 직무를 어떻게 연결할지 충분히 고민해봐야 면접에서 나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작년 계획을 여쭤보셨었는데 이게 자소서 기반 질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무 관련 질문도 아니라서 되게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근데 또 이게 오히려 입사 의지를 적극 어필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코이카 관련 업무를 경험해보는 게 제 작년 계획이었고 또 그걸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ODA 자격증도 따고 그다음에 YP 인턴도 지원을 해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AI 프로그램 수노에 대해 질문을 받았었는데 혹시 수노 아시나요? 그게 노래를 만들어준 AI인데 거기에 키워드를 넣는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냐 물어보셔서 떠오르는 게 씨앗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협력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넣는다면 사업을 더 넓은 곳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블라인드 채점 기준이 중요한가요? 사실 이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이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그 항상 강조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든 면접이든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블라인드 채용인 거를 좀 잊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몇 점 깎이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첫인상부터 좀 이미지가 안 좋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위반사항 잘 체크해서 하시면 좋겠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서류 합격자는 동점자가 많아서 감점 하나하나가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억울하게 감점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이카 면접 완벽한가요? 압박 면접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면접관님들이 되게 긴장 풀라고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긴장을 너무 해서 그냥 아이스였습니다. 제 생각에도 압박 면접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도 일체 없었어요. 복장은 저는 나름 세미 캐주얼로 코이카 상징색인 그 파란색이랑 비슷한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은 자켓을 입었었는데 도착하니 모두 흰 블라우스에 검은 외투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면접 피드백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신청하면 자신의 태도나 그리고 단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면접 태도를 개선을 하고 싶으시다면 신청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면접에서 나름 이제 덜 떨었다고 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받은 피드백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어두운 인상, 경직된 답변 태도. 합격 시그널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면접 질문을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저와 눈이 마주치시는 거예요, 면접관님이. 선착순 질문이었어서 제가 먼저 손을 들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먼저 말씀하실 줄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 주관적인 느낌이었겠지만 저는 그때 이거 합격 시그널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다른 분이 답변하고 계실 때 면접관 분 중 한 분이 저를 계속 뚫어서라 보고 웃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 되나?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반대로 면접관 분 중에 한 분이 제 눈을 이렇게 똑바로 마주치면서 이번에 경쟁률이 높아서 떨어져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역량 부족이 아니니까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나 이번에 잘 안 됐나 보다 이러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모니터링 자신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인턴이 된 지 3달밖에 안 됐잖아요. 따끈따끈한 인턴이지만 저희가 더 연수 사업에서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단기간에 원조를 제공하는 선진국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 노하우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이 글로벌 연수 사업은 정말 대한민국이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임하려고 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코이카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인턴 화이팅!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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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